네, 사회비전과 관련된 두 번째 주제, 민주주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신자유주의 시기의 여러 가지 모순들이 지금 정치의 위기로 폭발하고 있고, 따라서 이걸 해결하려면은 일단 대안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경제민주주의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에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경제민주주의를 해나가려면은 실은 시민들이 개인으로 떨어져 있어서는 경제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큰 힘을 지닌 사람들이랑 자기 노동을 노동시장에 팔아야만, 임금 노동자로서 살아가야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시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없는 시민들의 경우는 그냥 개인으로서 뭐 정치적 결정에 참여한다? 그러면 항상 소외되고 주변화될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한테 익숙한 주제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노동조합과 같은 결사체로 시민들이 스스로 조직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실은 복지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이런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복지국가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진실 때문에 신자유주의 시기에 가장 먼저 공격 대상이 된 게 노동조합과 같은 민주적인 결사체들이었죠. 그 얘기는 다시 또 바꾸면은 지금 신자유주의를 극복해 나가야 되고 경제민주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했을 때 복원돼야 될 게 바로 결사체, 혹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사체 민주주의. 그러니까 시민들이 따로 떨어진 개인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결사체를 통해 거대 자본이나 국가 권력에 대해 대항력을 갖고 있는 그런 대항력이 커나가는 사회, 이거를 결사체 민주주의가 발전한 사회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경제민주주의와 함께 이 결사체 민주주의가 함께 발전해 나갈 때 신자유주의를 넘어선 그런 사회의 구체적인 모습이 우리한테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적인 맥락을 이제 더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상황은 어떻죠? 이런 방향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정치가 그런 역할을 하기는커녕 정치를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참 들지 않게 정치가 이제 퇴행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럴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국 정치, 한국 민주주의의 커다란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일하지 않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신자유주의가 만들어 놓은 여러 병폐들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건데, 불평등이라든가 기후위기 등등을 바로 그 일들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에서든 대통령이든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오로지 국회와 그리고 대통령 선거 등등을 다 권력투쟁의 그런 무대로만 만들고 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 안타깝게도 관료기구, 관료적인 국가기구가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정치가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이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할 때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검찰을 주로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진보정당의 입장에서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기획재정부와 같은 경제적 국가기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에서 이 경제적인 국가기구들은 항상 거대 자본의 입장에서 그들의 이익만을 위해 반노동적인 입장에서 계속해서 한국 사회를 끌어왔죠. 그리고 정치는 그것을 견제하거나 혹은 시정하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역량도 별로 없었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황, 민주화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고 하는, 혹은 촛불항쟁까지 겪었다고 하는 한국 정치의 상황입니다. 이것과 극명히 대비되는 민주주의 체제가 있다면 우리가 정치개혁 등등을 이야기할 때 긍정적인 참고 사례로 많이 이야기한 북유럽 국가들을 들 수가 있겠죠. 북유럽 국가들의 민주주의의 특장점, 특징 혹은 장점이 뭐냐? 한마디로 우리와는 달리 일하는 민주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회를 구성하고 의회를 구성하고, 그 의회는 필연적으로 여러 정당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비례대표제로 이제 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 정당들 사이에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책적인 합의가 만들어지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합의는 반드시 이행을 하죠. 우리처럼 공약 내세웠을 때 내용 따로 집권하고 나서 공약을 무시하는, 이것이 일반화된 이런 모습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사실 진보정당은 이런 북유럽 민주주의와 비슷한 일하는 민주주의로 나가기 위해 필요한 개혁 과제들을 많이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이미 얘기해온 선거제도 개혁 등등이 다 여기에 포함되죠. 그런데 이제는 이거를 좀 더 큰 틀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등등을 좀 더 큰 틀에서 무엇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냐, 단순히 뭐 진보정당이 자기 지지받은 만큼 정치적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세우는 선거제도 개혁이냐, 그것만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를 일하는 민주주의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북유럽처럼 통치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제대로 이행해 나가는 국회, 그리고 그런 국회와 협력하면서 전체적으로 나라를 끌고 나가는 그런 대통령 제도, 이런 틀을 만들어 나가는 일부로서의 선거제도 개혁, 이런 식으로 좀 더 큰 틀의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이제까지 이야기해온 선거제도 개혁도 좀 더 설득력이 있고 더욱 호소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실은 진보정당이 이제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자기의 입장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내각제냐, 뭐 이원 집정부제냐, 어떤 개헌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상당히 첨예한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을 좀 비워놨었는데요. 이번에 정의당의 혁신재창당 관련해서 이제 사회비전도 토론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좀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펼쳐놓고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해서 진보정당이 한국 사회에 제시하는 일하는 민주주의의 여러 개혁 방안들을 잡았을 때 전 세계가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서 이제 말씀드렸던 경제 민주주의, 결사체 민주주의, 이런 과제들과 한국의 지금 현실 정치를 일하는 민주주의 체제, 북유럽 민주주의와 최대한 가까운 그런 대의민주주의 체제로 만드는 이 과제, 이런 것들이 서로 얽힘으로써 한국 사회 상황에 가장 맞는 21세기형 정치, 21세기형 민주주의, 한국 사회의 녹색 돌봄 복지국가를 만드는 가장 적합한 정치 체제를 만드는 이 과제가 좀 더 분명해지고 우리 스스로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확립되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기회에 당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좀 미뤄뒀던 한국의 권력 형태, 정부 형태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까지 포함한 토론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전체적으로 정의당의 혁신 재창당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